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보호의 바로 전 차시에서는 정보보호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개념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CIA 우리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셋 자산을 보호하는 거다. 뭐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어, 근데 이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산의 취약점이 있으면은 뭐 보호가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vulnerability도 이 자산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용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정보 보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confidentiality하고 integrity하고 availability를 체계를 갖추어 주는 게 정보 보호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 터미널로지는 어, 기억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안 관리의 이제 중요성은 뭐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이게 지금 보안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각종 법규가 이 시행되고 이제 강화되는 게 법적 중거성이죠. 법적으로 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거는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접속 기록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 IT 거버넌스의 확대로서 이 최고 경영진의 책임 강화가 되는 이제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가버넌스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배우게 되는데 이 고객의 고객에 대해서 데이터의 투명성과 정보 보호를 이 고객이 서비스 제공 기업에게 이제 요구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하는 추세이죠. 그렇기도 하고 또 이 정부가 이제 법을 만들어서 요구 사항을 주는 거죠. 기업에게. 이런 이제 추세이기 때문에 정보 보안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이제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게 만약에 이제 기업에 뭐 쇼핑몰이란 특히 쇼핑몰이죠. 뭐 쇼핑몰의 개인정보 엄청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1,000만 건 이상 뭐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개인정보가 이제 침해 사고에서 유출이 됐어요. 이 개인정보는 뒤에서도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정보 한 건당 뭐 300원에서 500원에 팔려요. 이게 돈이 되니까 이게 해킹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팔려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2차 피싱, 그러니까 뭐 스팸 메시지를 이제 뭐 보내는 광고로도 홍보용으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금융 쪽에서 이용한다. 2차 피해가 이제 발생이 돼요.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정보 유출이 되면은 이제 손해배상 제도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이제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1,0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는 이제 집단 소송은 없지만 단체 소송이랑 약간 의미가 틀리는데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해요. 소송을 했는데 이게 뭐 법원에서 예를 들면은 판사가 자, 한 사람당 그럼 20만 원씩 보상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여기 곱하기 1,000만 명을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액수가 엄청난 돈의 그 피해가 기업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업은 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해야 돼요. 그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정보 보호는 이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손실이 아니에요. 그죠? 투자다. 우리 뭐 R&D 관련해서 새로운 신상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R&D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정보 보호는 기업의 그 CEO들이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고객이 이탈하게 되죠. 쇼핑몰 뭐 많지 않습니까? 뭐 SSG도 있고 또 갑자기 뭐 쿠로 시작하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하게 뭐 많은데 여기만 쇼핑몰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이제 가겠죠. 정보 보호가 잘 되고 내 개인 정보를 잘 보호하고 있는 쪽으로 이 고객들은 옮겨갈 겁니다. 그래서 뭐 외면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2차 피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피해가 발생이 돼서 매출 하락은 뭐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법정 요구사항이 유출이 되면은 이제 정부가 이제 나서게 되거든요. 왜 이게 유출이 됐는지, 법정 요구사항을 뭘 못했는지에 따라서 뭐예요? 과태료 매겨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 과징금까지도 물게 돼요. 매출액의 3%까지 관련 매출액입니다. 관련 매출액의 3%를 과징금을 이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백억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안 관리는 이 개인의 건강 관리와 같이 계속 균형적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이제 필요를 합니다. 우리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이 담배 조금 피게 되면 목감기 걸리는 경우가 있죠. 다른 거 다 이게 건강해요. 뭐 주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하는 사람은 이게 예를 들면 목감기 딱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담배를 예를 들면 하루에 한 까치만 핀다든지 끊는다든지 해서 이걸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요소가 충분할지라도 어느 하나 소홀하면 건강이 저하가 됩니다. 이게 바로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이거를 이제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에 견주어서 보게 되면은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은 요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면 0부터 뭐 15점까지 있다. 이 레벨이. 그러면 이게 요렇게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0점이에요. 아, 여기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은 10점이구나. 15점 만점에 10점이가 상당히 높네.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은 물리적 보안이 여기가 이렇게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뚫립니다. 통제를 못하는 거죠. 뭐 잠금 장치, 물리적 보안 장치 전산실에 예를 들면은 이 물리적 통제 방침이 허술해 갖고 여기가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의 수준은요 10점이 아니고 5점이라는 거예요.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에 따라서 여기에 의해서 다 물이 다 새고 보안이 안 돼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보안 관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에 대한 분석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속적인 관리. 이게 바로 개인 정보보호 관리 체계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거냐라는 게 바로 나온 게 ISMS입니다. 이게 이제 개인정보까지 이제 포함된 게 ISMS-P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용어가 나올 거고, 이거는 뭐 자세히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보안 수준이 이 기업은 여기에요. 이 에버리지로 해갖고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보안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요 취약점에 의해서 이 물이 새는 요 지점이 보안 수준이에요.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 레벨이 항상 이 정도로 올라오게 만드는 거가 바로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는 겁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는 방법론이에요. 이, 어, 이 지속적으로 정보보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바로 정보보호 관리 체계죠. 이 방법론이 있어야지 기업이라든지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월하게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을 표준화시켜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가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이 보안 위협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보안 위협이 있어요. 이 보안 수준이 어떤 이제 기업입니다. 보안 수준이 맨 처음에는 굉장히 낮아요. 낮았다가, 예를 들면 외부 컨설팅을 하고, 뭐, 일회성 투자를 하고, 예를 들면 ISMS, 뭐, 인증은 안 받았지만 ISMS 인증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이 보안 수준이 쫙 올라가요. 그때 당시에는 쭉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 기업에서 CEO는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은 이 보안 수준은 떨어집니다. 왜 그러죠? 왜? 새로운 보안 위협 스레시 생기고요. 다양한 바이러스가 생기고 디도스 공격도 다양한 그 공격 또 뭐 스킬이 생기고 여러 가지의 그 또 사회적 공학
기법을 이용해서 또 해킹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부 직원들에 따라서 또 유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새로운 보안의 증가가 계속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셋이 증가하잖아요. 예, 새로운 자산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새로운 하드웨어가 들어오고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들어오고 업무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취약점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취약점을 없애야 되거든요. 이 취약점을 없애는 보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은 이 기업의 보안 수준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위협은 증가가 될 겁니다. 위험은, 리스크죠. 위험은 증가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보안, 이 보안 수준은 떨어지고 위험은 증가하고 바로 갭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갭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좁혀 나가는 게 좋은 거죠. 계속 좁혀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 그게 바로 ISMS예요. 그래서 연 1회 인증 심사를 이제 받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기관들은. 그래서 보안 관리 활동에 보면은 보안 관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보안 정책, 인식 제고와 함께 탑다운 방식, 탑다운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CEO가 이게 관심을 가지고 경영진 책임에 의해서 이걸 해야 돼요. 바텀업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탑다운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죠? 경영 하향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버넌스죠. 이 CEO가 어떤 정책과 보안에 대한 정책과 어떤 목표 이런 거를 기업 경영하고 어떤 관계를 접목시키면서 어, 얘기를 하는 거죠.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CEO의 마인드가 굉장히 좀 이걸 많이 느끼시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보안에 관련된 어떤 뭐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중견일 경우에 이 CEO 왜냐하면 이게 투자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투자는 기업의 이윤과는 좀 약간 동떨어진 거를 보일 수 있어요. 누구 눈에는? CEO 눈에는. 그거 왜 투자해야 되냐. 그죠? 뭐, 개발하고 R&D는 예를 들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인식이 돼도 이 보안에 관련된 투자는 이게 손실이라고, 손실이라고 이제 보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CEO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법적 중거성을 많이 얘기하는 거죠. CEO에게 이거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CEO가 법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뭐 하는 거죠. 안 하면은 과태료 과징금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하튼 이 CEO의 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분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보안 관리 목표는요, 위협을, 보안 통제 목표는 조직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 이걸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DOA라고 그래요. Degree of Assurance라고 하는데, Degree of Assurance,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수준,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DO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죠. 네. 왜냐하면 이 위험이라는 거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뭐 자산이 예를 들면 뭐 100억이 있어요. 근데 이 100억을 다 투자를 해야 위험을 제로로 만들어요.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른 이제 R&D도 해야 되고 고객 뭐 만족도 향상도 시켜야 되고 다양하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보안만 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뭐 100억이면 이걸 다 투자를 해서 제로를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어,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런 투자를 못 해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제로로 만든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이제 ROI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정보보호 투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 요번에 정보보호 투자는 뭐 전체 예산 중에 한 10%뭐 10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때 보안 수준은 예를 들면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0에서부터 10이 있는데
한 뭐 5 정도의 보호 수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 위협은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0에서 5까지의 어떤 vulnerability, 취약점은 없애지를 못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홍수가 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그럼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홍수 지진이 나는 거에 대해서 이 취약점을 방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진이 난 거, 이거를 뭐 철골을 뭐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지진이 나도 예를 들면 견뎌낼 수 있는 걸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지진이라는 게 뭐 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이 돼요. 네? 발생한 그 횟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이거를 뭐 예를 들면 10억을 투자해서 꼭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투자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 위험은 그냥 수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의미가 좀 중요해요.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나오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 때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맛만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 위협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위험 수준을 제로로 만드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정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나 항상 변화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격 형태도 스태틱하지 않아요.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모든 그 공격에 대한 방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위험 수준을 제로로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준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하고 그 이상 되는 어떤 위협에 대해서는 감소시키는 그게 바로 보안 통제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떤 방법론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 방법론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론이 바로 ISMS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면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안 관리는 정보보호 대응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응체계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뭐 물리적 통제는요. 이 화살표가 좀 잘못됐네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물리적 통제는 시설물 접근 통제죠. 뭐 자물쇠 채우는 거죠. 어떤 중요한 내화금고에 넣는다든지 CCTV를 통해서 누가 출입하는지를 본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테크니컬 컨트롤은 어, 보안 솔루션을 이제 방화벽을 뭐 넣는다든지 여기다 해야겠네요. 방화벽을 놓는다든지 IPS, IDS 인트루전 디텍션을 한다든지 프리벤션 방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백신을 구매를 해서 뭐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통제가 되겠어요. 관리적 통제는 바로 정책이죠. 그 다음에 지침, 절차, 교육, 오디팅, 감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바로 이제 관리적 통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형 측의 생각은 이런 게 있어요. 경영적인 이거 투자를 해야 되나? 비용 대비 이제 효과적 측면이 있느냐? 정말 위험한가? 뭐 이런 이 경영진의 어떤 그 마인드를 고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쪽에서 어떤 실무자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게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 설득한다는 게. 그래서 정보부의 그 담당자는 또 인식과 전문성도 부족해서 인력의 부족을 또 고민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보안 관리 한계를 보면은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영진의 무관심을 이게 관심 체계로 이제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탑다운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탑다운. 그래서 이 경영진의 무관심을 설득하는 용도로 뭘 해요?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컨설팅이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제3자가 CEO하고 면담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설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직접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설득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 사람을 상대하기. 이제 컨설팅이라는 걸 둬서 이 사람을 설득하게끔 이제 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보호 컨설턴트들은 이게 대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스킬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현업 부서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인프라팀, 운영팀하고 서버를 뭐 예를 들면 인프라를 운영하는 팀하고 이 보안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법적 중거성이라든지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통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갈등이 당연히 생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보부 담당자 역량이 좀 약해요. 예, 이러한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서 이제 해결을 이제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안관리 대응 전략으로는 인증, 그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 모범 사례, 가이드라인을 이제 보급을 하는 거죠. 어떤 표준화 기구에서 이런 이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을 해서 방법론을 표준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OECD에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이 등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위험 관리에 이제 를 하게끔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정보보호 대응 전략에서 이제 프로세스 정립을 하게 되는데 바로 GRC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거버넌스, 그래서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요 세 개를 이제 정립을 해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정보 보호를 이제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GRC를 배우게 되고 특히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여러분들하고 많이 학습을 하게 되고 바로 이 컴플라이언스 법적 준거성이죠. 법적 준거성 법에서 요구하는 게 뭐가 있는지 이 컴플라이언스 요 두 가지를 이번 학기에 중점적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참고문헌은 요번 차시에서는 요걸 좀 많이 인용을 했고요. 요약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